민주노총 총파업에 울산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일부 공무원 노조도 참여해 학교 급식소와 돌봄교실, 구청 민원실 등에서 업무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직장은 울산이지만 다른 시도에서 살고 있는 인구가 부울경 지역에서 울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못지않게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두 번째 국가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이 정원산업계의 아카데미상으로 평가받는 세계 조경가 협회상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시행되는데 어디까지가 스토킹인지 처벌 내용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모닝와이드입니다. 오늘 출근길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밤사이 최대 20mm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16도에 그쳐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맑겠고 기온은 9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어제 비정규직 철회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도 파업에 동참했는데 일부 학교와 관공서에서는 한때 업무 공백이 빚어졌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한창 분주해야 할 식당 조례대가 썰렁합니다. 아이들 손에는 식판 대신 도시락이 쥐어져 있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원과 일부 초등돌봄 교사 등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임금 인상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급식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인 도시락을 지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고 단축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전 학교에 안내를 해서 북구청 민원실도 점심시간에 휴식을 요구하며 1시간 동안 문을 닫고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지만 민원실 공무원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취득세 좀 납부하러 왔는데 이렇게 점심시간이 돼서 다시 1시간 기다렸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점심시간은 편하게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는 경찰 추산 1,500여 명이 참여해 5인 이하 사업장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강력한 행정 대응을 예고한 울산시는 이 집회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고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이번 집회는 별다른 충돌은 없어 보였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강행되는 대규모 집회에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전병주입니다. 직장이 있는 지역과 다른 시도에서 살고 있는 인구가 부울경 지역에서 울산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일자리 못지않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게 인구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여 년째 매일같이 부산 해운대에서 울산으로 통근하는 윤성원 씨. 울산으로 옮겨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정주 여건을 꼽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많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애들 교육이라던가 다른 생활 여건 같은 경우가 확실히 울산보다는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 연말 동해선 광역전철이 개통하면 부산에서 울산으로 통근하는 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동남권 통근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른 시도에 거주하면서 울산으로 통근하는 유입 인구는 3만 6천 명, 반대로 유출 통근 인구는 2만 2천 명으로 순유입 14,200여 명에 이릅니다. 부산과 경남의 경우 순유출 인구가 더 많은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입니다. 울산으로 통근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양산시, 부산 기장군과 해운대구 순이며 울산에서는 경주와 기장군의 직장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교적 좋은 일자리가 많은 울산에서 일을 하지만 생활은 정주 여건이 더 좋은 부산 경남에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울산의 특정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들 지역보다 그 정주 환경이 이제 열악하다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울산이 계속되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
국내 두 번째 국가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이 정원산업계의 아카데미상으로 평가받는 세계 조경가 협회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곤 있지만 코로나 악재 등으로 아직도 전국구 관광지로 주목을 받진 못하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여의도 광장 4배 면적의 30개 이상 정원, 65종의 대나무와 700본의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태화강 국가정원. 태화강 국가정원이 세계 최고권위 세계 조경가 협회상 문화도시경관 부문 우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민간이 협력해 죽음의 강을 생명의 강으로 변모시켰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태화강 국가정원의 방문객은 76만 명으로 제1호 국가정원 순천만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태화강의 주 방문객은 인근 직장인과 여학생이었지만 순천만은 40대 고소득 주부가 많이 찾는 이른바 전국구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인공적인 색채가 짙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달리 태화강 국가정원만의 자연 친화적인 매력과 잠재력을 높게 사고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대나무 숲이 펼쳐지고요. 또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고 또 특히 이 태화강이나 울산은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조금 산업화로 인해서 조금 황폐했던 자연경관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무엇보다 울산에 가장 필요한 체류형 관광 산업을 이끌 천병으로 기대됩니다. 울산 지역은 다름 아니라 이 근교권에서 부산에서 당일형으로 잠깐 왔다 가는 거지만 경주의 관광객은 굉장히 내셔널 사이즈, 경주에 왔다가 울산으로 오게 되는, 그러면서 울산의 타 지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다음 달 울산시 주최 행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원산업 박람회 개최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세계적인 정원거장 피트 아우돌프 정원 유치까지 국내보다 세계로 더 주목받는 태화강 국가정원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늘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연인이나 이웃 간 갈등은 물론 채권 채무 관계인이 주거지에 찾아오는 행위까지 그 범위가 폭넓게 적용됩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20대 남성 A씨는 일주일도 사귀지 않은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수십 차례 문자를 보내고 남구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해당 여성은 출퇴근이나 병원 치료 등으로 외출할 때마다 A씨가 자신의 뒤를 쫓고 따라다니자 공포감을 느끼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행위는 경범죄로 취급돼 범칙금 8만 원이 처벌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렇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규정돼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에서 기다리는 행위, 물건을 전하거나 상대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까지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연인 관계뿐 아니라 이웃 간이나 채권 채무 관계에도 적용되며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경찰은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울산경찰청은 지구대나 파출소 등 일선 경찰에게 스토킹 대응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전화,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속 반복한다면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울산경찰은 전문 교육을 통해 피해자 보호부터 수사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 처벌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 속에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이 스토킹 행위를 줄이는 데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울산시가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7월 북구 창평동 일원을 예정부지로 선정한 울산시는 총 사업비 2,880억 원에 500병상 22개 진료 과목을 건립하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울산시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에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올해 울산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난달까지 누적 상승률이 지난해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울산 아파트값은 8.55%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4.23% 상승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5개 구군 가운데는 북구 아파트값이 9.44%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동구, 중구, 울주군의 순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역사는 비록 30년밖에 되지 않지만 짧은 기간에 비해 기술 개발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 완공과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개발은 더욱 탄력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우주 강국 대열 합류를 눈앞에 둔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주 개척 역사는 지난 1992년 8월 인공위성 우리별 1호 발사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우리별 2, 3호, 아리랑 시리즈 발사가 연이어 성공하면서 소형 위성의 독립 기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모든 위성은 외국의 우주 발사장에서 쏘아 올려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전초기지가 될 나로우주센터가 고흥에 지어졌습니다. 이로써 세계 13번째 우주센터 보유국이 됐습니다. 가장 핵심 부위,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해외에서 절대 주지 않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구축했다. 지난 2013년 1월에는 2번의 실패를 딛고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우를 발사했습니다. 러시아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로켓을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리면서 세계 9번째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별 위성 발사 30년 만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누리호 발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축적되어 있는 다른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우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사에 성공하면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갖춘 세계 7대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울산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5,370명이 됐습니다. 울산시는 8월 1,020명, 9월 943명 등 2달 연속으로 매달 1,000명 안팎의 코로나 신규 환자가 발생했지만 10월에는 현재까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81명밖에 발생하지 않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다음 달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책을 결정할 경우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산 기업들은 ESG, 즉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나 절반 이상이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65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60%가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ESG 경영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업 규모에 맞지 않다는 응답이 58.5%로 가장 많았고 실천 효과 의문 15.4%, 비용 및 규제 증가 1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에 주력 생산 공장을 둔 현대건설기계가 올해 중남미 지역에서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거둘 걸로 전망됩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올 연말까지 4,100여 대의 건설 장비가 판매되거나 판매 예약이 완료돼 역대 최대인 3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광산용 장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예상하고 브라질에 생산 공장을 두는 등 선제적인 현지 투자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오는 26일과 28일 그리고 다음 달 2일 정책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문가들이 제안한 대선 공약을 당원들이 직접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시당은 내일까지 공약평가단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시당은 당원 평가 결과를 반영해 대선 후보 캠프와 지역 공약을 협의하고 공약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태화강 생태관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태화강을 회귀하는 어미연어의 이동 경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적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부경대학교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이번 연구는 어미연어에 음향 표지를 부착한 뒤 재방류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어미연어의 경로와 일주 행동을 추적 조사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산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울산지법 정재민 판사는 수입 트럭을 중고 부품으로 수리해놓고 새 부품 비용을 받아 챙긴 A씨 등 수입 트럭 서비스 센터 소장 4명에게 벌금 3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0차례에 걸쳐 중고 부품으로 사고 차량을 수리한 뒤 새 부품으로 수리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아갔으며 다른 소장들도 같은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제17회 울산 쇠부리 축제가 어제 시작해 닷새 동안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달천 철장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울산 쇠부리 소리 공연과 고유제, 희망불꽃 점화식에 이어 주제 공연 불도깨비가 무대에 올라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쇠부리 복원 실험과 타악 페스타, 쇠부리 퀴즈 등 축제 기간 동안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유튜브 울산 쇠부리 축제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